네, 안녕하십니까. 호수의 백조입니다. 오늘 D&D 파마텍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선 지금 뭐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시게 되면 지금 두 가지 공시가 좀 나왔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D&D 파마텍 관련해 가지고 보통주 주식수 해 가지고 상장일이 6월 23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6월 23일부터 2027년 5월 1일까지 거의 1년여에 가까운 뭐 11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음,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거 안 팔 거야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발행 전행 가액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앞으로 이거 잘 들고 갈 거라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호재로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보시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털고 가는 그림이 오히려 좀 좋아 보입니다만, 보시게 되면 사무 후순위 영구 전환사채 이제 CB 물량입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거의 뭐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300억 맞네요. 299억 2,328만 4천 원 해가지고 전환가액이 2만 1,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장일이 언제냐면 2026년 7월 9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금액 자체가 좀 크죠. 20만 주 정도 됩니다. 이거는 주가를 좀 누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아, 일단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게 44억 원 정도거든요. 44억 원? 44억 원이 큰 문제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어, 전환가액 자체가 뭐 엄청나게 나쁘진 않아요.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눌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나중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 보면 지금 털고 가는 게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상장일은 7월 9 일로 좀 남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7월 9일 이후에 다시 한번 어 뭐랄까요? 다시 좀 주가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혹은 그전에 뭐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든가 좀 더 좋은 호재가 나오면 큰 문제 없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주가의 가치, 뭐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어떤 뭡니까? 단순한 악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음.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하한가를 갈 일도 없을 거고. 그냥 지금은 NXT 장에서 좀 많이 흔들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좀 봐야겠죠? 프로그램을 바라보면, 그쵸,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매수세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어. 제가 봤을 때는 D&D 파마텍에 지금 신용 물량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신용 미수 물량들도 좀 떨궈내는 효과가 오히려 전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볼 만큼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근데 이제 다만 이것 때문에 쪼끔 주가가 눌렸다가 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 근데 그 D&D 파마텍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자, 일단은 D&D 파마텍이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한번 바라보면 저는 어 우려보다는 기대가 훨씬 더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일단 메시 관련해서도 지금 오늘 뭐 위고비가 뭐 이쪽으로 좀 채택이 됐다. 메시 치료제로. 이런 기사를 한번 슬쩍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AI 분석까지 통과된 어떤 임상 데이터, 이런 것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기대감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코스닥 시장에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증시가 좋습니까? 안 좋죠. 전혀 안 좋습니다, 솔직히. 전혀 안 좋아요. 왜? 아니, D&D 파마텍이 됐건 뭐가 됐건 다 빠지기만 하니까. 기업 가치랑 상관이 없고 그냥 뭡니까? 수급의 문제가 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가고 있죠.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빨리 좀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Why?
그 돈들이 어느 정도 다른 쪽으로 좀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세계 1 위가 뭡니까? 코스닥 세계 꼴찌.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저는 분명히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기사인데, 블룸버그에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한국 금융감독청장이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에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여기 이제 "쪼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레버리지 ETF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고, 사실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자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정부 자체적으로도 코스닥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분명히 하나하나 이야기가 나올 만한 어떤 접점들이 저는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부분들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여기 보시면 "코스닥 프리미엄 70 도입, 바이오 투자 지도 다시 그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익성 검증 무대에 오른다."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요번에 역대급 베스트 인 클래스, 즉 뭡니까?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매시 결과값, 픽값에 대한 모든 어떤 내용들을 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나라의 성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단일 시장에서 등급 시장으로 코스닥 체질 개선 나선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관리군으로 구분하는 승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우량 기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조기 정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라이센스 아웃이 이미 나와 있는 회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뭡니까? 여기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중에서 스탠다드 쪽에는 충분히 속할 수 있고,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면 이제 프리미엄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큰 건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코스닥 수급 자체가 좀 많이 말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패닉 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에서는 아직까지 순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량을 많이 받아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뭡니까?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거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좀 감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오히려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DD01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142만 주, 7월 9일 날 상장이 될 텐데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또 추가적인 시비가 없냐? 있습니다. 한 44억 원 정도 있거든요. 44억 원? 근데 이제 전 중간에 그 한번 털고 다시 한번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이런 걸 좀 노려서 큰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저는 엿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작정 이거는 주가를 끌어내리고 '악재다. 도망가야 된다.'라는 건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 과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저점이냐? 아니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금 NXT 시장이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5 일선, 11선 사이에 좀 가둬졌다. 그죠? 그러면 얘가 21 선을 늘 지지하면서 좀 갔다. 그죠? 21 선만 우리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주변에서 추가 매수 기회를 좀 잡는 게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D&D 파마텍은 기대감이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너무 크고 어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신용 미수는 쓰지 마십시오. 왜? 이 하락에 휩쓸리게 돼요, 여러분. 어. D&D 파마텍이라는 회사를 지금 바라봤을 때 AI의 진심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AI 플랫폼도 갖고 있고, 이 회사가 스캠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DD01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협상력을 가지고 D&D
이 빅파마와 아마 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상인이 누구랑?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던 업체도 있을 거고, 그쵸? 지금 뭐 KB증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15일 날 이제 기업 설명회 이후에도 보시면 베스트 인 클래스를 향해 가는 GLP GCG 환급 비율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IR에서 추가 공개된 건 이제 AI 기반 조직 승검이죠. 이걸 통해서 좀 더 P값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낮은 어떤 모집단에서도 뭡니까? 고무적인 수준의 약 효과를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ITT와 PP 임상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PP는 per 프로토콜, 임상과 프로토콜 준수한 환자 포함. ITT는 뭡니까? intend to treat, 무작위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ITT가 무작위 환자로도 전부 다 됐고 임상과 프로토콜을 잘 따르는 환자에서도 둘 다 유의미한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 이 임상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깔 게 없어졌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보시면 독립적인 세계 판독 모드에서 통계적 유의성 P값을 충족을 했고요. 그리고 빅파마 측에서 가장 기피할 수 있는 재현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다. 뭘로? 바로 이 AI 플랫폼 이걸 통해서죠. 보시면 이제 섬유화 개선이 50% 그리고 AI 통해서는 72.7% 그리고 합치면 44.4%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드리갈이라든가 이런 약효들에 비해서 정말 월등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40mg 바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이제 유의성에 대해서 미공개를 하고 있는 이제 베링거도 있고 어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GSK 같은 경우에 보다 훨씬 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플라시보 효과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플라시보 효과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P값에 대한 효과라든가 로슈라든가 뭐 노보노디스크, 아케로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압도적인 어떤 개선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대감을 가져봐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압도적인 데이터죠. 압도적인 데이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황금 비율 11대 1 그러니까 GLP-1, GCG 비율 3상 진행 중인 거 베링거. 근데 이제 베링거처럼 3 상을 진행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죠. 바로 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져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주가가 하락을 좀 멈추고 밑에 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이 그쵸. 뭐 다시 좀 매도가 나오는데 매수 매도가 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주가를 뺄 필요는 없다. 그리고 D&D 파마텍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연기금이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테오젠을 한번 봅시다. 음. 알테오젠도 연기금이 담고 있죠. 모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도 모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 한번 볼게요.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연기금이 여전히 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전자는 팔고 있고 하나오션은 연기금이 사고 있죠. 저는 이제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연기금의 매도 밸런싱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어. 근데 이게 이제 코스닥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훼손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쉽게 생각을 해 보면 결국에는 갈 만한 길을 만들어 주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어떤 가치 평가에 있어서 훼손이 많이 된 종목들 위주로 저는 다시 사고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매수 의견으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 청구권 이런 금액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건 사실 좀 제 기준에서는 좀 과매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만약에 빠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이 21 선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21선을 뚫는다 그러면 좀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는데 21선을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 여기가 뭡니까? 휩소 한 번 더 준다는 거 생각하고 그 90,000원 선까지 이까지는 좀 열어 놓고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D&D 파마텍은 사실 워낙 지금 기대감이 커서 이 물량을 쉽게 내놓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지금 보시면 기타법인에서도 계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져보겠고 여러분들 시장 너무 힘드시죠? 그쵸?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뭐 여러분들을 희망 고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좀 시장을 바라보면서 뭐를 좀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이제 코로나 때랑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코로나 때보다 안 좋습니까? 아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떤 가치 평가에 있어서 코로나가 전 기준이 된다고 봐요. 삼성전자를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훼손이 됐을 때 그 주가 주변에 혹은 그것보다 주가가 더 빠질 일이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돌아왔거든요. 음. 우리가 이걸 기점으로 잡으면 이쪽 주변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과매도 구간이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D&D 파마텍 혹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닥 지금 쏠림 비율도 너무 높고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세계 최저 어떤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 어떤 영향력 속에는 요번에 모 제약회사의 엄청난 하락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 있는 섹터고 실제로 이렇게 D&D 파마텍처럼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또 밑꼬리 달고 주가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네요. 이까지 주가 빠지는 일 없이 잘 가 줬으면 좋겠고 D&D 파마텍 여전히 기회 많은 회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붙들고 가시는 걸 전 오히려 추천드리고 있고요. 어 잘 잡으셔서 기회 돈 많이 버시길 그리고 빅딜 나와 가지고 좀 제약바이오 시장을 이끄는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투자 어떤 메리트가 굉장히 훼손이 된 이후에 사실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큰 딜이 나온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이 좀 없는 게 너무나도 아쉽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좀 D&D 파마텍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D&D 파마텍을 촬영한 지 거의 1 년이 넘은 것 같아요. 1 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주가는 그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또 몰려 계신 분들이나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대부분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커버는 해야 드려야겠죠. 왜? 주가가 빠지고 여러분들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좀 일찍 찍어서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 구독, 좋아요 많이 하시고 댓글 다 열어 놨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시고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나는 이런 콘텐츠 좀 해 줘라." 이런 것들 환영합니다. 편하게 이야기들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